11.6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낮은 투표율에 걱정했지만 서울 시민들은 진보교육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먹으로 친구 턱을 부셔버린 조전혁은 못 뽑겠다는 이야기가 강남 서초에도 돌고 있었습니다. 정근식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자 조전혁 사무실의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다, 조작이다, 승복하지 말라를 외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 원래부터 부정선거를 주창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교육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을 이용해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국힘당 경선에서 홍준표를 떨어뜨리고 대선에서도 여론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부정선거 외치면 외칠수록 윤석열 몰락으로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인상적인 데는 저는 강화였거든요. 강화. 네. 여기가 원래는 엄청난 표차로 국힘 지지층이 많은 데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강화 군수가 이제 여기가 재보궐선거 때 8.85%였는데 22대 총선 때 사실은 27.5% 차였는데 굉장히 격차가 줄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도적인 곳이었는데 이렇게 그 격차가 줄었다는 거는 도저히 강화 국민들도, 보수를 지지하는 강화 국민들도 이건 안 된다,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윤석열 심판 선거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분위기가 좋았다고는 하는데 정말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보수 지지층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20%는 사실 인물, 당 이런 거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공포심에 뽑는 거예요. 그 김태호 소장님이 많이 분석을 하셨던 건데, 접경 지역에서 보수세가 높은 이유는 전쟁을 내는 거는 국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힘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들 왜 국힘을 뽑냐면 빨갱이로 몰리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각해요. 이건 대대로 이어진 한 70여 년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심리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분단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거를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국힘당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냐 아니냐 이런 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에 짓눌려 있는 지역이 저는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배추값이랑 무값, 이거 채소값도 엄청 폭등하고 있는 거, 이거 가져오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이 시기는 배추가 비쌉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고랭지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작기 전환 공백기인 거예요. 일종의 공백기. 그러면 수요는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비싸구나. 다소. 언제나 비싸요. 지금 언제나 비싸. 예,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지 않습니까? 네네. 10년치를 겹쳐놓은 거예요. 그럼 1, 2, 3, 4, 5 쭉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가다 갑자기 8, 9, 10에서 9에서 빡 찍고. 그러네요. 집에서 쫙 내려오고 다시 이제 김장철 되면 다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김장철에 이제 월동김치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시 이제 겨울쯤이 되면은 이제 김장철이 되면은 가격 잡힐 거다. 네. 라는데 지금 10년 이 그래프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딱 표시를 해놨죠. 네. 원래 10월이 되면은 꺾여야 돼요. 지금 그러네. 그렇죠. 지금 안 꺾였어요.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은 이례적이에요. 9월에서 10월이 비싼 건 원래 맞아요. 근데 지금 10월에 꺾여줘야 되는데 안 꺾였어요. 10년 그래프를 포개놓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패턴에서 보더라도 근데 9월달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우리가 올랐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지고 올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 이게 10월달입니다. 10월달 기준인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등락률이 32.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패턴이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작년 같은 시기랑 비교해서 지금이랑 올라봤자 1, 2%거나 뭐 3, 4% 그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튀었다는 거예요. 지금 33%. 10월이 그렇고요. 저걸 9월로 가면은요. 9월은 60% 이상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지금 이례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여름 중에 지금이 제일 더웠어요. 폭염이 너무 길었어. 사실 이 문제가 배추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산품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게, 잠깐만 올해를 한번 싹 훑어보자고요. 올해 초에 사과 엄청 비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과도 엄청 비쌌죠. 금사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금배. 그렇죠. 봄에 뭐였어요 우리? 대파 총선. 그렇죠. 그렇지. 대파값도 엄청 올랐어요. 그렇지. 바로 추석 직전에 뭐 비쌌어요? 시금치. 애호박.
우리 세범이 다 2배씩 올랐었어. 나 열이 받아. 에어박 하나에 2,400원 이러더라고요. 말이 안 네. 돼. 두 배 올랐어요. 네. 기후 위기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문제고 윤석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윤석열 정부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그 정부 운영을 왜 합니까? 정책을 왜 펼쳐? 내가 왜 구청장이 왜 달라고 그랬어? 바깥에서 비바람 불고 막 눈 내리고 천둥번개 치잖아요. 그럼 창문 닫고 안에서 보일러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를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학생들이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이게 학생들이 직접 당한 겁니까? 네. 아 진짜요? 8명의 학생이 다요, 집이. 다 일단 당한 건 아닌데 피의자는 이제 9명으로. 9명. 이 사안이 어떤 건가요? 사안이 결국 이제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들어온 거고요. 네. 이제 공권력에 놀리는 이 반일 행동이 하는 투쟁이 이제 이적 동조의 혐의가 있는 거고. 북한에 도움이 된다? 네네네. 북한이 지령을 받고 와. 이게 북한이 지령을 많이 내리나 봐. 온 단체를 다 내려가지고 지금. 반일 행동의 투쟁이 이제 대중들에게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하고 뭐 한일 군사 훈련이라든지 한미일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이 아닌데 전쟁 연습으로 규정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뭐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책동을 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똑같이 반대하고 있지 않냐 라든지 뭐 북측의 매체가 너희를 보도했다더라. 너 이거 뭐 지령 받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로. 그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유. 일단 반일 행동이 압수수색을 당한 그 시기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8월 30일이었는데 기시다가 방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되었을 때도 사실 북에 지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선동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기시다 방한 직전에 반일 민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대표적인 반일 세력을 정리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하나가 있고 사실 전쟁 개헌 전에 이제 진보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분석을 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합동 군사훈련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령 문건을 실제로 작성을 했었던 그 기무사 출신의 현역 군인들을 방첩 사령부로 뭐 복귀를 시킨 것이나 아니면 전두환 때 이제 하나회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를 이른바 결성을 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 예비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승만이 전쟁 일으키기 직전에 전쟁이 나기 직전에 예비 검색을 하면서 보도혁명 사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 우리 편을 안 들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다 단속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일 행동도 얘네가 우리 정권을 지금 규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적에게 이런 거다. 주장들이 너무 황당하네. 라는 식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탄압을 한 건데 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은 당사자로서 인식하는 이 계엄과 전쟁의 징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일 행동에서도 압수수색이 우리한테까지 오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받았을 때도 사실 소녀상 농성을 하고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안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우리를 공격을 한 거니까 진짜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출로를 잃고 있는데 그 출로를 진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뚫어보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실제로 들고 사실 이 미이란 삼각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로 자위대가 한반도까지 들어오는 그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그 과정으로 진짜 전쟁 계엄까지 하려나 보다라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탄핵 이유는 뭘지 궁금합니다. 저는 나라가 없어질까 걱정이 돼요. 독도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소가 사라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에서 이제 배 인양해놨을 때 그 배를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세월호 인양된 거를 거기에 딱 가는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잊어 부모가? 맞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잊을 수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부모는 그걸 얼마나 많이 몸으로 느끼겠나 싶어가지고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소름이 확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20대 젊은 사람들 그 뭐지? 괜찮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막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니까 그냥 한 곳에 놓아야 되는 그 부모들을 그냥 여기저기 가서 찾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너무 화가 나고 또 같은 그 또래 애들을 저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거기를 안 갔을 뿐이지 간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안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잖아요. 국가가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국가인데 어디는 가지 말라고 부모가 그걸 다 일일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거기서 사고가 났냐 아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도 사고가 안 났는데 윤석열 정권 때 거기서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무혐의 나오고 너무 화가 나서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